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하고도 11월 엊그제까지만 해도 11월이 언제 오는가 했더니 벌써 11월도 11월 7일 한 주가 지나가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동영상 강의 내용은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토지 투자는 현재 가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원고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보통 5년 이상을 보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또 토지 투자는 한번 잘못 투자하면 잠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중단기, 쉽게 말해서 2년에서 한 4년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 투자의 땅도 많이 있는데,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져 있고 앞으로 그 땅에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가 증가될 것이냐, 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가가 상승되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는 용인과 안성, 특히 용인에 있어서 130만 평이 개발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용인시 원산면 백안면, 그 다음에 원산면 위에 있는 양지면과 그 다음에 원산면 밑에 있는 안성시 보계면, 고산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도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어느 쪽에 토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런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런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판독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가치로서는 토지의 당장 활용도와 개발 가능성, 그리고 매각의 용이성과 고객의 선호도 및 땅값 등이 핵심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장차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주변 지역의 변화를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 등과 무엇보다도 땅값의 상승이 주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재와 장래를 모두 감안할 때 입지를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장단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130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바로 토지 연계 확인으로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130만 평이 개발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토지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유입 인구, 인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유입 인구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얼만큼 되겠느냐, 또 교통, 철도,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토지를 볼 때는 주로 눈에 보이는 개별 필지 입지를 미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관찰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미시적인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까지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반론적인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알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지식은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중단기적으로 개별 필지 입지를 우리가 미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땅이 위치한 현장에 가게 되면요, 땅의 경계와 모양, 그리고 남향이냐 북향이냐, 또 지상의 수목과 그 장목의 형태며 대략적인 경사도를 관찰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진입도로는
건축과 개발에 필수적이면서 땅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입도로의 폭과 넓이, 도로 포장 여부, 대상지가 도로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붙었는지, 그 도로가 지적상 도로인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의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이는 후에 등기부로 확인할 사항이 되겠고요. 자, 토지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가공, 제가 자주 말씀했던 토지의 성형수술, 여자도 성형수술은 이뻐지듯이 토지도 성형수술하면 그만큼 토지의 미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공은 건축 허가 및 시공, 토석 채취 또는 그 형질 변경, 그래서 전답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또는 성토 작업을 통해서, 자, 토지의 미래 가치는 또 규제 완화가 풀리는 겁니다. 군사보호지역이 풀린다, 문화재보호구역이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는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이나 자연녹지로 풀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개발, 자, 토지의 미래 가치에 있어서 신도시, 공항, 항만이 개발된다든지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들어간다든지 도로, 철도의 개설 등으로 해서 그 토지의 미래 가치는 그만큼 상승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공장지대인지 주변 환경을 중요시해야 된답니다.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고 밀집 지역인지 아니면 취락지구. 자, 이 취락지구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좀 폭넓게 되어 있으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건폐율이 60%까지 허용이 되는 이 취락지구에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토지 투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지방이나 농촌은 농가주택과 전답 임야가 혼재한 평범한 농촌 마을로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 정리된 논밭이 보이는 것은 농업진흥구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농지보다는 농업진흥구역이 정확한 용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이 농업진흥구역은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고 또 돌아오면서 대상지역 접근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대상지에 이르는 교통편이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도로 통행의 편의성에 쾌적성은 좋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오늘 지금 나온 그림은 한국형 스마트형 고속도로의 주요 특징으로서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이런 형태로 그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서 지금 구리에서 포천까지는 완성이 다 돼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안성까지 1차적인 단계로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아주 지금 그 공사가 성행리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로 가는 그 소요시간과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대상지 근처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있는지를 보아두면 좋고, 접근성은 공장 창고인 경우는 원재료나 상품의 이동 등 물류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종업원 확보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을 중요시하라는 겁니다. 막다른 길이나 일방통행의 편도에 붙어있는 대상지는 좋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성 용인간 건설 공사의 현장,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면서요, 지금 일부는 상판을 지금 얹혀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고, 고3 휴게소 주변 또는 용인 원삼에 있는 원삼 인터체인지 또는 용인에 있는 모연 인터체인지 주변이 이렇게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투자,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자, 토지 투자는 현재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미래에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할 것이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지역 입지상 점검사항에서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대상지가 속한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 투자는 통상 5년 이상을 보는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먼저 땅의 미래는
장기 도시 계획이나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의 장기 국토 개발 계획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개발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개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입지, 둘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부동산은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 장기적인 전망에는 고정 인구와 유동 인구에 대한 분석과 인구의 증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저는 항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딱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되는 곳,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발전이 되는 곳,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는 토지 수요를 창출하고 토지 수요는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단지나 공단, 항만 등 배후 단지의 인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체로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과거 5년치의 인구 증가율을 연동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장래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인구 증가율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가의 상승 요인은 뭐니 해도 인구 증가다, 도로교통이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개발과 도로교통, 인구 증가는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땅값을 올리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기적인 악재를 가지는 입지도 덜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거나 몰락하는 경우나 상권의 중심에 이동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존 상권의 입지는 약화되며 땅값이 폭락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또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아마 익히 보아왔을 겁니다. 행정관청이나 법원 등의 타지로 이전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 대상지가 그린벨트나 자연공원, 대형 골프장, 문화재 등으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 연속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은 장래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용인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자, 여기가 나와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이쪽이 제2경부고속도로고요. 서울 세종강고속도로라고 그러죠. 자, 이쪽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기가 바로 중부고속도로. 그래서 용인은 경제도심과 행정도심으로 2개의 도심지역으로 나누면서 포공모연, 여기가 바로 에버랜드 쪽이죠. 그 다음에 양지지역 중심, 여기 이제 물류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삼지역 중심, 여기가 바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그 다음에 남사, 이동, 이쪽도 동탄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 투자를 할 때에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11월 7일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